아이고, 관리소장님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 주민등록 모시기 우리 딸이 그러는데 안 하면 50만 원 벌금 낸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맞아요. 나도 그래서 왔어요. 아들놈이 바쁘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무서워서 왔어요. 기초연금도 끊긴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 어르신들,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해요? 안녕하세요. 20년간 복지 상담을 해온 김민철 복지사입니다. 지금 보신 상황, 제가 매일 겪는 일이에요. 전국의 관리 사무실마다 이런 어르신들로 북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50만 원 벌금 내야 하나? 기초연금 끊기는 게 맞나? 스마트폰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사기는 아닌가?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50만 원 벌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1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직장, 학업, 병원 입원, 해외 출국, 거동 불편 등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고의로 계속 거부할 때만 부과되는 거죠. 실제로 2023년 조사에서 과태료를 낸 사람은 전체 참여자의 0.1%도 안 됐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안 내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복지 혜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 집 주소로 등록해뒀는데 실제로는 본인 집에 사시는 경우 딸 집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계산돼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조사는 벌금을 매기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가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첫 번째 방법, 자녀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카카오톡 영상통화로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30분이면 끝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 9월부터 10월까지 방문조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장님이나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확인해드려요. 단, 방문조사 때는 조사원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목에 조사원증을 걸고 다니거든요. 사진, 이름, 소속기관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문을 열지 마시고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런데 요즘 이 조사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많아졌어요. 정부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없어요. 조사 안 하면 통장 정지된다. 과태료 즉시 납부하라.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다. 이런 말 하면 100% 사기예요.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개인정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67세 정미자 할머니 경우입니다. 어느 날 낮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선 남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왔습니다라며 당당하게 서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에 조사원증이 없었고 말투도 어딘가 급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바로 생각했죠. 요즘 세상에 그냥 문 열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문은 꼭 닫은 채로 거실 전화기를 집어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우리 집에 조사원이 왔다는데 오늘 방문 예정 맞나요? 돌아온 답은 짧고도 확실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그쪽으로 조사원 보낸 적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꾼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아니, 내가 안 그랬으면 통장 털릴 뻔했어라며 한참을 얘기하셨다고 해요. 이런 기본 수칙만 지키면 사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정부24 앱 사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파란색 앱이에요.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요. 앱을 켜면 메인 화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큰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내 정보 확인하고 맞다 누르고 꼭 집에서 하세요. GPS로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제가 직접 도와드린 경기도 수원의 박순자 할머니, 올해 69세예요. 처음엔 난 스마트폰 잘 모르는데라며 손사래부터 치셨어요. 화면만 봐도 복잡해 보인다고 괜히 잘못 눌러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할머니 그냥 버튼 한 번만 눌러보세요라고 천천히 안내해 드렸어요. 앱 켜고 조사 참여 버튼 누르고 주소 확인하고 제출. 시계를 보니 3분도 안 걸렸어요. 그제야 할머니가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괜히 걱정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만약 스마트폰이 아예 없으시거나 정말 어려우시면 가족 위임을 활용하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위임 동의서 하나만 작성하면 자녀나 손주가 대신 처리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등록해 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위임 등록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 없어요. 이번 기회에 놓치고 있던 복지 혜택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이시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소득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소득 365만 원 이하면 대상자예요. 매월 최대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도 놓치기 쉬운 혜택이에요.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고 계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감면도 있어요. 65세 이상 저소득층이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별 어르신 지원 사업도 많아요. 교통비 지원, 목욕탕 이용권, 문화활동비 등 지역마다 다양한 혜택이 있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오정남 할머니 71세는 이번에 주소를 정확히 등록하셨더니 그동안 몰랐던 농촌 지역 어르신 지원 사업 안내를 받으셨어요. 연간 80만 원 상당의 혜택이었는데 주소만 제대로 돼 있어도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이처럼 이번 조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챙기기 위한 기회예요. 3일 후 같은 관리 사무실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관리소장님, 그거 다 해결됐어요. 정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 콜센터 1588에 2188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는 복지혜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민원 안내 110번에서는 일반적인 문의사항을 도와드려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가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주민센터마다 어르신 전용 창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정부24 앱도 어르신용 간편 모두가 추가됩니다. 글자도 크게 메뉴도 단순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기 쉬워질 거예요. 방문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늘어날 거예요. 가족들의 신청 범위도 넓어져요. 한번 위임 등록해 두시면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디지털 교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국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디지털 배움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3세 신춘자 할머니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으로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정부24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막상 써보려니 화면이 복잡해 보여서 엄두가 안 났죠. 그러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하게 됐어요. 강사가 차근차근 버튼 누르는 법부터 사진 보내기, 앱 설치, 정부24 접속 방법까지 알려주니 금세 자신감이 붙었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정부24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물론 은행 앱으로 이체와 공과금 납부까지 혼자서 척척 해내게 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애들 손 빌릴 필요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처럼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소외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능하면 8월 31일까지 정부24로 미리 처리하세요. 두 번째, 어려우시면 가족 위임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 그것도 어려우시면 9월 방문 조사를 기다리되 조사원 신분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요한 건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사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복지 혜택을 총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주민센터 가시거나 정부24 사용하실 때 다른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의외로 놓치고 있던 혜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 예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부 이름으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일단 의심하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런 행정 절차들이 어렵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복지 혜택을 지키고 새로운 혜택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만드는 시작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겠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보만 정확히 아시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방문조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장님이나 공무원이 집으로 와요.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화 받으실 때 조심하세요. 진짜 조사원이 오면 목에 조사원증을 걸고 있어요.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 소속 기관, 기관장 직인이 명확하게 보여야 해요. 조사원증이 없거나 이상하면 문을 열지 마세요. 창문 너머로 얘기하시거나 문 앞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진짜 조사원이 맞는지 물어보시면 바로 답해 드려요. 조사 내용은 간단해요. 실제로 여기 사시는지, 가족 구성은 맞는지, 변동사항은 없는지만 확인해요. 10분 정도면 끝나요. 조사가 끝나면 조사 완료 확인서를 받으세요. 나중에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장애인 연금이 있어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시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월 33만 원이고 부가급여는 최대 월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양육수당도 있어요. 만약 손주를 키우고 계시면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니는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해요. 한부모 가족 지원도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도 놓치기 쉬운 혜택이에요. 소득이 기준이 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9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교육급여도 있어요. 손주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려요. 의료급여는 더 중요해요. 소득이 낮으면 병원비를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1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2종 수급자도 아주 적게 내요. 문화누리카드도 있어요. 연간 13만 원 상당의 문화생활을 지원해 드려요. 영화, 연극, 도서 구입 등에 쓸 수 있어요. 통신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월 2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할인도 있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월 2만 원까지 할인돼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예요. 지역별로는 더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해 드려요.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카드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부산시에서는 어르신 목욕탕 이용권을 지원해 드려요. 월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구시에서는 어르신 문화활동비를 지원해 드려요.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주소가 정확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놓치고 있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복지 서비스 찾기가 있어요. 거기서 나이, 가족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줘요.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상담을 받으세요. 복지사가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있어요. 집으로 직접 와서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예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신청해보세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돼요.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0만 원 벌금은 대부분 해당 안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없어요. 둘째, 기초연금이 바로 끊기지 않아요. 주소만 정확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스마트폰 못해도 방법이 많아요. 가족 도움, 주민센터 방문, 방문조사 등 선택할 수 있어요. 넷째, 사기 조심하세요. 정부는 먼저 연락 안 해요. 의심스러우면 확인부터 하세요. 다섯째, 이번 기회에 복지 혜택 총점검하세요. 놓치고 있던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이런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카톡 단톡방에 공유하시거나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주셔도 좋아요. 정확한 정보가 퍼져야 사기도 줄어들고 복지 혜택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20년간 복지 상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움드리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부모님께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복지 정보나 정책 변화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어디든 좋아요. 지역별 정보도 더 자세히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복지 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생활하세요. 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